나는 한 어플에서 32살 여자를 만났다. 그날 술을 마시고 코노까지 갔는데 그녀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바람에 나도 괜히 들떠서 우리 집으로 함께 들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가 먼저 다가와서 내 옆에 자리 잡았다. 그러다 갑자기 나를 꼭 안아오길래 나도 그 분위기에 빠져서 옷 위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그런데 그녀가 사귀기 전에는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스킨십을 멈추고 서로 안고만 있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여자가 나에게 정말로 호감을 느끼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수다를 떨었고 새벽쯤이 되어서야 헤어졌다. 그렇게 첫날부터 엄청난 친밀감을 보여준 그녀와는 이후 3일에서 4일 정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카톡이나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날 좋아한다고 했다. 손을 잡고 싶다고도 하고 다음에는 우리 집에 자고 가고 싶다면서 잠옷까지 챙겨야겠다는 말을 하길래 나는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차 안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굳이 손을 잡거나 뽀뽀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삐진 듯한 말투로 거리를 두겠다고 했고 나는 그녀와 연애를 해도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애매하게 대처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볼일을 보느라 6시간 정도 핸드폰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카톡은 몇십 개가 쌓여 있고 부재중 전화는 6, 7통이 넘어 있었다. 이미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잠수를 탔더니 다음날 아침에 카톡 50개와 문자 30개에서 40개 정도가 와 있었다. 내용은 처음에는 보고 싶다에서 시작해서 왜 연락을 안 받느냐로 이어지고 그러더니 나를 쓰레기라고 부르고 고소를 하러 간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됐다. 그녀는 정말로 경찰서에 있다며 강제추행 고소 접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술 먹고 코노 갔다가 그녀가 헤어지기 싫다고 해서 내 집에 들어온 건 사실이었다. 서로 안고 스킨십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 다만 성관계는 절대 하지 않았고 그녀도 처음에는 싫어하지 않았던 듯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제추행으로 몰아간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통화 녹음 같은 증거를 모으라는 조언을 들어서 급히 이것저것 뒤져보았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카톡들은 분명 존재했고 나에게 먼저 안겼다는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찰에 접수가 되면 내가 직접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다. 변호사 유튜브나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찾아보니 이런 식의 상황은 생각보다 많았다. 분위기 좋게 합의하에 한 스킨십이라도 여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강제추행으로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내가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면 그걸로 죄를 인정했다고 간주당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주변에서는 무고로 맞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비용이 문제이기도 하고 심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실제로 고소를 한 것인지 단지 겁만 주는 것인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내가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강하게 나가서 스토킹 범죄를 거론해 보라고 했다. 그녀가 보낸 과도한 문자와 전화 기록을 모아서 내가 오히려 스토킹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불송치로 끝나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자체가 나에게 큰 정신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정말 2번밖에 만나지 않은 여자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다. 만날 때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다 오해할 정도였는데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소를 운운하는 걸 보니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가 스토킹 수준의 연락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연락을 끊는 방식을 잘못 선택해 그녀를 자극한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잠수를 탔고 그녀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를 집에 초대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실제로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여자든 남자든 서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나는 그저 순진한 마음에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녀를 뿌리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게 큰 함정이었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소개팅 어플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언행이 이상하면 언제든 내 인생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스킨십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남자가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위험지대에 들어선 셈이었다. 그녀가 고소를 한다고 마음먹으면 3천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뜯길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말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결국 나는 자만에 빠졌었다. 여자가 정말로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여자는 함정을 만들었고 나는 그대로 걸려들었다. 소개팅 어플에서 여자를 만나더라도 남자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여자가 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3천만 원 정도는 뜯기고 성범죄자가 되는 세상이라는 걸 지금에서야 절감하고 있다.